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부터 공개할 텐데 선관위가 오늘은 부디 투표 준비 잘 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확진자 30만도 넘어섰다. 투개표 관리 비상. 오늘 역대 최다 확진자 집계됐습니다. 이게 변수예요. 34만 명이 넘었어요. 어젯밤 33만 명까지 제가 체크했는데 조금 전에 저희들이 파악한 확진자 숫자가 34만 2,446명. 역대 최다치입니다. 34만 명이 넘었습니다. 재택 치료자가 120만여 명, 18세 이상 유권자 88만 명, 오늘 신규 확진자 34만 2,446명. 선관위는 본투표에 참여하는 확진자 수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몇 명의 확진자가 투표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거 모르는데 대비가 됐을까? 궁금합니다. 확진자 폭증에 투표가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기자, 선관위는 사전 투표한 확진자 격리자가 총 몇 명인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때. 그런데 오늘 투표할 확진자 격리자가 몇 명으로 예측하시냐라고 기자들이 묻자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뒤따르는 질문은 제대로 준비 잘 했느냐는 거죠? 뭐 예측은 쉽지 않는 거죠. 뭐 유권자가 투표를 할지 말지야 그야말로 유권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지금 34만 명이 나왔고 또 자택 격리자까지 합치면 이제 88만 명 정도가 이제 오늘 투표를 할지 이런 여부를 봐야 될 텐데 그 예측은 쉽지 않지만 결국 88만 명이 전부 다 투표를 한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야 되죠, 당연히. 그렇게 준비를 했어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만 이제 사전 투표보다 본 투표의 투표 장소가 지금 본 투표가 한 14,000여 곳에서 있기 때문에 훨씬 장소가 많고 그만큼 이제 지난번처럼 동선이 엉키거나 그리고 갑자기 이제 확진자들이 몰려서 어떻게 보면 지난번 한 것처럼 거의 뭐 방치하다시피 뭐 하는 그런 이제 부실 관리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기자, 한 가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것 같아서 좀 짚어주시면 일반 유권자, 확진자 아닌 분들은 6시 이전까지는 투표를 끝내야 되는 거죠. 6시까지만 들어가면 투표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6시부터 확진자를 투표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좀 일찍 가서 6시 이전에 투표를 끝내야만 확진자와 일반 유권자들의 동선이 섞이지 않는 거죠. 그럼 확진자는 6시 이전에는 투표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7시 반까지는 투표를 완료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7시 반까지면 역시 이제 투표장에만 가면 7시 반이 지나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34만 명, 88만 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 57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길 때가 39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88만 명의 투표가 물론 어느 누구한테 유리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에 따라서 굉장히 당락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정도의 많은 숫자다. 이런 점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8만 명이라는 확진자 격리자 숫자는 대선 결과를 숫자 보면 2번 뒤집고도 남을 만큼의 많은 숫자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늘 본 투표의 확진자 투표도 끝까지 다 여러분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사전 투표 보고 실망해서 안 가기 없기 끝까지 투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사과가 굉장히 간결합니다. 들어보시죠.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기일전하여 모든 유권자가 참정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였고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투개표를 관리하겠습니다. 야권에서는 거취 표명 개표 전에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입장 있으실까요? 확진자 외출 시간이 5시 50분으로 늦춰지면서 오히려 투표권 더 제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 혹시 있으실까요? 본인 확인 이후 투표 못한 유권자 참정권 확보 방안 혹시 논의되었을까요? 아니, 박정아 실장님 청와대 대변인 하시잖아요. 네. 궁금한 거,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궁금한 거. 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그 답변을 안 합니까, 당초에? 저는 여전히 그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이 지금 그 며칠 전에 있었던
확진자에 대한 사전투표의 문제점들, 그럼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함, 그리고 투표함 보관 상황 등등 선관위가 지금까지 대선을 준비하면서 했던 많은 문제점에 대한 걸 아직도 저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대국민 담화하는 자세도 질의응답 저조하지 않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얼핏 뭐 너무 고압적이다라는 느낌도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솔직한 심경을 얘기하고 국민들한테 잘못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시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도리인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냥 할 수 없이 마지 못해서 담화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내가 담화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라 라는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로 보여서 저는 뭐 여전히 뒤끝이 개운치 않고요. 오늘은 제대로 준비해서 투표 혼란이 없을 거라고 그래도 기대를 합니다만은, 저는 뭐 선거 끝나고 나서라도 이런 그 선관위원장의 태도, 그다음에 선관위 일부 직원들의 잘못된 행태들은 저는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이에 따른 상응한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재현 특보는 어떻습니까? 네, 저도 어제 담화 내용 한번 네. 봤었는데 되게 실망을 넘어서 되게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이 불신이란 것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거 그럼요.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예, 더구나 6월 1일은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가 계속 있는 것이고, 저는 또 담화 내용 중에 유권자에게 뭐 마스크를 더 하고 이런 부분은 유권자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유권자는 투표 참여도 있지만 내 소중한 한 표를 어떻게 할지 현명하게 성숙된 의식이 있는데 선관위만 퇴보되어 있는데, 선관위가 대책을 마련하고 해야 되고, 또 확진자 수가 예측이 어렵다고 하는데 예측 쉽습니다. 보통 시나리오별로 과거에 투표율이 있고 더블링 계속 하게 되면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해서 투표율에 맞춰서 대기자도 하고 당직자도 하고, 안 되면 빨리 정부든지 해당 기관에 요청을 하면 되는데, 뭐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말만으로 그리고 더 열심히 잘하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대책 마련까지 해주시고 어떤 뭐 자리를 포함해서 책임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서재현 특보의 돌직구 발언 들어봤습니다.